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서울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게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전세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하락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면 좋을까요? 너나이님 코코대님 믿고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냅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돈 모아가다 보면 언젠간 부자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급 몇 번 받아보니 와, 서울살이 이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 월급과 12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주거비. 차가운 현실을 비로소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 사고 몇 억씩 벌었다는 것을 보며 내심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돈 모으는 것도 재테크도 어려워하는 저만 뒤처진 것 같아서 후회만 남습니다. 저희 고민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월급은 몇 년 동안 착실히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하나 못 산다는 현실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습니다. 300 벌면서 매달 최소 90만 원은 저축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싶어서 주식과 코인도 조금씩 샀습니다. 명품도 사지 않고 오마카세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집은 살 수 있을지 이런 저 자신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건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요. 월급 300만 원 중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구해줘월부 믿고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분하고 비슷한 사회 초년생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경험이 좀 내 집 마련을 해보셨거나 뭐 나이가 40대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 나도 참 저런 고민했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연을 선정한 이유는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해봤을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을 선정을 했고요.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자본으로 1억 정도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오, 그쵸? 뭐 이것저것 하면 1억 정도가 있으시고 33살 미혼 남성이시고요. 원래 지방이신데 화곡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화곡동에 빌라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네. 3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정도 모은대요. 처음에 나는 이걸 얼핏 보고 이 친구 많이 쓰는데? 돈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혼자서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았어 전혀. 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그렇죠. 있거든.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주거비가 있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중에 제일 큰 거, 지금 이분한테 가장 크게 지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게 거주 비용이에요. 전세 대출 이자가 85만 원이고 관리비가 15만 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는 거야. 네, 빌라에. 근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부동산은 이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오피스텔. 그래 오피스텔. 부동산은 이래서 알아야 된다. 이거 읽자마자 그랬어. 부동산은 이래서 내 집을 마련을 하든 아니든 무조건 알아야 된다. 제 이 생각 왜 했는 줄 알아요? 왜요? 100만 원을 주고 살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지. 거기가. 왜 화곡동 오피스텔에서 100만 원이나 주고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0만 원이면은 원리금을 했을 때 한 2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왜냐면 이 100만 원은 원리금? 진짜 월세야. 그러니까 내면 끝나버린다는 돈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임대 사시는 분들 중에 일단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거주비를 얼마 쓰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 거주비를 이만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면서 이만큼 지출하는 게 맞나?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다. 그럼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왜? 똑같이 100만 원을 내고 살아도 강남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살 수 있어요. 강남에 빌라나 이런 거 여기는 깡통될 일은 없거든요. 또 심지어 더 안전해. 화곡동은 깡통전세 이런 걸로도 지금 되게 위험하잖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남에 원룸 같은 거 충분히 혼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 역에서 가깝고 그런 것도 뭐 보증금 1억에 반전세로 하면 40에서 60만 원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1억 있으니까 이 1억 그냥 들어가면은 40에서 6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관리비 10만 원 막 이러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른다는 거야. 이거 보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분이 하셨던 질문,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건데 월급 30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 저 지금 월세 사는데도 그러니까 전세에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서울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이거
이거를 답을 드려야겠다. 제가 왜 답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능하니까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요.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100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 이미. 그럼 이 100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100만 원을 원리금 상환을 한다고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아까 코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2억까지 대출 네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1억에다가 뭐 한 3, 4천만 원을 더 모으면 앞으로 한 2년, 3년 동안 좀 빡세게 모아가지고 그러면 3억 5천 정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돈 1억 5천에 대출 2억. 네. 그러면 3억 5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있을까? 요거잖아요.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네. 서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지금 저희가 너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저 하네. 너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당연히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미안합니다. 아니, 방송 보고 설명을 해야지. 전화가 너무 빨리 왔죠? 전화 매너가 없어. 지금 일단 슈퍼파워님이라고 지금 댓글 올라오신 분 있거든요. 슈퍼파워요? 네, 댓글 중에 슈퍼파워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사연자님과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1억 8천, 집에 이자 70, 관리비 15만 원 내고 비슷하네요. 있는데 네. 다음 달 만기에 맞춰서 화정역에 20평대 아파트 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근처에 20평대 아파트를 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서울에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재로서는 좀 아파트는 둘째치고 빌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빌라 정도는 좀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파트 사고 싶어요? 빌라 사고 싶어요? 아파트요. 아파트 사고 싶어요?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제가 두 가지 길을 드릴 거예요. 네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1억 정도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여기에 희망회로 돌리면 더 된다고는 했는데 그냥 1억이라고 합시다. 지금 본인이 1년에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2천 모을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노력하면 더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좋다. 네, 봐봐요. 앞으로 2년 안에 내 집 마련 한다고 마음 먹읍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는 기존의 재고주택을 사는 거예요. 재고주택이요? 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 반대로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청약? 그렇죠. 똑똑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10평대부터 사는 거예요. 10평대 아파트를 사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돈을 모아요. 시간이 갈수록 소득도 좀 늘어날 거고 급여도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할 마음이 있나요? 네. 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점프업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월급 받는데 본인 급여의 80% 정도를 벌어다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렁각시를 한 명 만났어요. 네. 네? 그러면은 소득이 거의 더블이 되잖아요. 근데 합치면은요, 지출이 1.5배 정도까지밖에 안 늘어요. 개념을 갖고 지출하면.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시기를 봐서 또 20평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그래서 학교를 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평대 아파트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제 주변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아는 사람들만 하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 집을 마련을 하고 집 평수를 넓혀갔던 과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뭐 5년, 10년에 한 번씩 집을 넓혀가면서 이사를 하는 거죠. 네, 오케이? 이해돼요? 네. 네네. 이게 지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약을 넣는 거예요. 계속 돈을 모으면서. 자, 그럼 방향은 잡았고 이 두 가지를 각각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럼 이거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본인이 지금 현재 1억이 있고 내 돈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앞으로 2천만 원씩 1년에 모으면 2년 뒤면은 1억 4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사이에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는데 투자해서 돈 잃거나 이러면 그만큼 밀리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 1억 4천을 2년 뒤에 모았다 칩시다. 지금 현재 월세랑, 그러니까 전세대출 이자랑 관리비로 100만 원 나가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을 그대로 원리금 상환으로 바꾸면 지출은 그대로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럼 100만 원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요.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4.5%, 금리 4.5%를 기준으로 하면 2억이 나와요, 대출이. 그러면 1억 4천 종잣돈에다 2억을 더해요. 그러면 3억 4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서울에 1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네, 맞아요. 그죠? 근데 3억 네. 4천짜리 아파트들 5개 보여줄까, 지금? 네, 보여줄게요. 자, 지도 네. 한번 봅시다. 본인 강서구 살죠? 네, 맞아요. 네, 나는 아파트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맨날, 나 이게 취미잖아, 나는 이게. 여기가 강서구 방화동이에요. 네, 방화동에 이거 평으로 바꾸면 13평이긴 한데 구조는 아파트 구조예요. 좀 네. 이따 나올 거예요, 네. 화면이.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그냥 보여가지고. 대답만 내내 하시면 돼요. 네네. 단지 정보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네네. 방 하나 있고 작지만 들어가면 여기 작게 싱크대 일자로 붙어 있고 여기 욕실도 있고 침실도 있어. 여기서 신혼부부 충분히 살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격순으로 정렬하잖아요. 너나니 5억 5천인데요? 네, 이거는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격이고요. 여기 당장 벌써 3억 5천짜리 있네. 오, 투룸수리도 돼 있네요, 샤시까지.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가 입지가 어떠냐면 본인이 지금 강서구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여기로 이사 가도 월 100만 원 나가는 건 똑같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본인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화곡동 오피스텔에서. 네. 근데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요 아래가 사람들이 말하는 마곡이거든요. 네. 도보로 이 마곡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마곡 상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면 네. 로드뷰를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상가거든요. 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네. 상권이 여기 엠벨리 있고 아파트 단지 네네.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거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다 상권이야 이렇게. 병원이랑 이게 다 있어요. 이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단지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3억짜리 아파트 여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3억대 10평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도봉구 쌍문동 여기 234차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쌍문 한양 234차 볼까요? 이 2억대네. 3억 5천, 3억 5천. 3억 3천. 그죠? 평수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이거 말고 딴 데 또 있어. 공릉동 풍림하연 2단지, 3단지 있거든요. 네. 3단지에 10평대. 바로 뜨네. 3억 3,500짜리. 보여요? 이렇게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1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초년생들이 처음에 디딤돌 형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자산의 첫 번째 계단, 내가 수줍지만 용기 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3억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내가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주로 여기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강서구,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 이제 강서구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이 중에는. 그리고 또 왜냐면 직장도 본인이 그쪽이시니까. 거기 사니까. 직장도 네. 그쪽이시고. 자,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원래 아파트 단지를 그러니까. 화면에서 오픈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 사연자분이 당장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연자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서울과자님한테 말하고 싶은 건 3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나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네. 나도 나는 아파트는 글렀다, 나는 빌라나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조금만 잘 알아보면 아파트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가격대가 높지 않았고
동시에 낙폭이 컸던 아파트들은 앞으로 가격이 거의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예. 물론 가격이 막 다른 데처럼 엄청 오르기도 어려워. 그렇지만 첫 번째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는 그 마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2년 뒤에 3억에서 4억 사이로 내가 내 집을 이런 걸 하나 마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겼어.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어. 네. 그 여자친구가 오빠 우리 집 놀러 갈래? 막 왜? 우리 집 놀러 가자. 놀러 갔어. 그 아파트 이렇게 싹 수리한 집에 들어갔어. 오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내 집이야. 너랑 결혼하게 되면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 막 얘기를 했어. 네. 지금 막 입이 귀에 걸리네. 지금 보이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근데 너 돈 얼마 모아놨어? 우리 결혼할 거니까 얘기해볼까? 얘기했는데 여자친구가 한 1억 정도 모아놨대. 그럼 이 집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의 그 가격이라고 해요. 상가격에서 뭐 얼마 차이 안 난다고 쳐. 근데 거기에 1억이 더 생기면은 내가 이 집을 팔면 3억 5천에서 3억 5천에 그대로 판다 쳐요. 네. 그러면은 1억이 더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4억 5천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둘이서 소득이 늘어났죠. 네. 그럼 대출도 더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5억, 6억짜리 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5억, 6억짜리 집을 또 찾아보는 거야, 근처에서. 근데 방이 2개짜리 혹은 방 3개짜리 집도 5억, 6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막 나왔어.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갈아타면 돼요. 오케이? 조금 이해돼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그려주는 거야. 본인이 감이 네네. 없으니까. 네. 모두가 이런 식으로 내 집 마련해서 넓혀간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아까 여자친구 오는 상상에서 벗어나. 왜 거기 있어 계속? 여자친구 온 이유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네. 여자친구가 그러면 나 1억 있어. 그럼 너 지금 월급이 얼마야? 나 지금 월급 300이야. 그럼 우리 소득이 600이 됐고 둘이 쓰는 건 한 달에 200으로 쓸 수 있어. 그러면 대출을 20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2억이 아니라 4억이 되잖아.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네네. 근데 종잣돈은 벌써 1억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네. 무슨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거야. 어른들이 했던 게 이런 거야. 네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하나가 있어요. 자, 네. 두 번째. 청약이 있어, 청약이. 그럼 청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청약은, 자, 네. 청약을 넣을 때 아무 데나 막 넣으면 안 되고요.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요. 얼마 전에 휘경자이 그거 난리 났던 거 들어봤어요? 네,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그거 왜 난리 난 것 같아요? 진짜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 데나 막 넣는 거야, 청약을. 솔직히 말해봐요. 청약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며칠 전에 한번 처음으로 넣어봤어요. 그렇지. 그거 어디에 넣었어요?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웰 프로지용 거기 그 생애 최초 그거 특공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저기 청주 가서 살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넣은 거야? 그 전세 주고 나오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 전세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전세를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가가 갑자기 막 떨어져서 그거 입주할 때. 이게 약간 좀 일단 먼저 당첨되고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부동산은요. 네. 한번 저지르고 고민하자. 이거에 대한 대가가 진짜 뼈저린 거야,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라니까. 주식은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나 모르겠다 하면 그만이야. 몇백 날리면. 혹시 네. 청주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청주가 고향은 아니에요. 그거 가봤어요? 거기? 네, 가보긴 했어요. 근데 그 테크노폴리스 단지를 가본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가본 거잖아,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네. 물론 저는 그 단지는 가격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안 되면 그래 차라리 그냥 내가 서울에서 청약을 넣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거니까 약간 뒤로 가면서 얼떨결에 그냥 밟은 거야. 뒷걸음질 치는 코끼리가 그냥 뭐 밟은 거야 지금. 그 단지가 다행히 가격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당첨되더라도. 근데 가격이 비싼지 싼지 지금 본인이 아냐고,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서울 가지아님이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아. 통화를 하니까 너무 착해 보여, 사람이.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 핸드폰 비용까지 본인이 다 내드린다며. 네. 근데 봐봐요. 본인이 남한테 악행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남한테 아니. 나쁘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 그런 것까지 또 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우리 서울 가지아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선량한 이 시대의 소시민이란 얘기야. 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비싸게 사면 답이 없다고, 부동산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청약을 넣을 거면 네. 주의 깊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려줄게. 청약을 넣을 때 뭘 봐야 되는지. 자, 봐봐요. 지도 한번 볼게요. 이 동대문구에 얼마 전에 휘경자이 이게 분양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요. 회기역하고 외대 앞 역 요 사이에 있어요. 여기 가보면 여기 지금 요거거든요. 여기 휘경 1동 경의중앙선하고 요 1호선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요. 입지해요. 그리고 네. 이 맞은편에 레미안 이문 2차가 있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고 이 오른쪽에 휘경 SK뷰가 있어요. 이거는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 동네를 가보면 여기 깔끔해. 내가 여기 갔을 때 이 동네 괜찮은데? 요 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네. 내려오면 여기 병원도 하나 있고요. 네. 브라운스톤 지나서 여기 36 서울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원이랑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상가들이 쫙 있어.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살짝 거리뷰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야. 네네. 좀 깔끔한 느낌. 그리고 뒤에 이제 동양 있고, 일로 가면, 요런 느낌, 요런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네네. 좀 더 올라가면, 요게 이제 SK, 휘경 SK. 그리고 이게 지금 휘경 자이 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 이 동네가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네가 괜찮다고 청약 다 넣어도 되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격 자체야, 가격 자체. 그럼 휘경자의 디센시아의 분양을 얼마 했나를 봐야 돼요. 일단 네.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네. 봅시다. 자, 단지 정보 가면 나와. 분양가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20평대. 이게 20평대인데 평 바꾸면 네. 방 3개짜리 7억 4천에 분양했어요. 네. 그죠? 자, 우리 서울 가지아님한테 물어볼게요. 휘경자의 디센시아 7억 4천에 분양한 거 싼 거 같아요? 비싼 거 같아요? 요즘 제가 본 걸로는 싼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바로 옆에 나오네. 휘경 SK 뷰가 똑같이 24평이 8억 7천이거든요. 근데 얘가 새 거에, 휘경 자이가 새 거예요? 휘경 SK가 새 거예요? 휘경 자이요. 그죠? 네. 그럼 뭐가 더 비싸야 돼요? 휘경 자이요. 근데 왜 휘경 자이는 7억 4천인데 얘는 8억 7천이야? 이러니까 싸다는 거야, 얘가. 바로 옆에. 2004년인가 그럴 거야, 이거. 이문레미안. 맞네. 2004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20평대 지금 누르면 8억 아래 매물 하나인가밖에 없어. 7억 9천짜리. 네. 그러니까 20년 된 아파트보다도 더 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어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께서 청주 그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보고, 이거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엄청 싸네. 네. 그래서 청약을 넣었다고 하면 나는 박수를 쳐줄 것 같아. 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운빨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이렇게 청약을 넣을 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돼요. 주변 거까지 같이 주변 보고. 거를 보고, 주변 거 대비해서 얘가 청약임에도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면, 주변 거라는 건 입지는 똑같다는 거거든. 근데 그냥 새 거니까 같은 입지에 더 새 거면 더 비싼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더 싸게 나왔어. 그러면 그건 청약을 넣으라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네네. 내가 말한 두 가지 길 중에 청약으로 접근할 거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부동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내 집 마련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잘 복습하고 방송을 통해서 예. 앞으로 내 집 마련할 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네. 응.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제가 청주를 넣은 거랑 네, 휘경이랑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네, 만약에 휘경이 혹시나 만약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은 네. 현재 상황에서 그 금액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청주 거기를 이제 넣어본 거기는 한데 그랬구나. 좀 그런 게 좀 약간 잘 모르니까 이게 음, 무조건 대출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집도 전세 뭐 이렇게 하고 살고는 있지만 맞아. 지금도 이 대출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더 큰 대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어려워서 맞아요. 그냥 돈이 많이 지금, 나간다고 막 생각을 못해요. 이거 이거를.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이 집을, 예를 들어서 7억 4천에 받은 집을, 근데 7억 4천은 내가 감당이 안 돼. 불안해. 그래서 더 작은 평수를 청약을 넣었다 칩시다. 그게 현실적으로 더 말이 되잖아요? 네. 봐봐요. 분양가 다시 볼까요? 평수 작은 거? 이거가 이제 1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4억에 분양을 했어. 싸죠? 네. 우리 지금 좀 전에 구축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거 3억 5천, 3억 6천씩 했잖아요. 15평. 네.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오죠? 네. 4억에 분양, 이거 새 건데 분양했다는 게, 그죠? 이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그죠? 네.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 청약을 넣었는데 내가 불안해요. 이 4억을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근데 불안한 이유는 잔금을 못 치러서 분양한 거잖아요. 그럼 잔금을 내가 들어갈 때 못 치르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죠? 전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근의 전세가를 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휘경자이에 20평대 7억 400에 7억 4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이게 7억 4천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불안해. 옆에 단지를 봤어. 휘경 SK뷰를 보는 거예요. 20평대 전세 얼마인가 지금. 네. 볼까요? 전세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아직. 네. 전세가 하나, 그리고 둘, 106동, 셋, 넷, 다섯,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전세가 지금 5억은 안 나갈 것 같고, 4억 5천에도 지금 안 나와서 많이 내놨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보수적으로 4억에 나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최악의 경우에 3억 정도 돈 있으면 막을 수 있겠네요, 저거.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청약 안 넣어도 돼요. 내가 불안하면. 네네. 이해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본인은 정작 테크노에 청약 넣을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넣은 것 같아. 아니, 제 나름의 계획은 4억짜리 분양을 받으면은 네. 한 3억 정도 전세 주고 1억으로 제 거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전세가 3억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2억까지 잡는다고 쳐도. 그렇지. 그 정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오케이. 그럼 잘한 거예요. 조금은 제가 그래도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케이. 그런 생각이면 잘했고, 그 단지는 가격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그거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해? 될지도 모르지. 혹시 알아?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됐으면은 좋겠긴 한데.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응원하고 싶고, 안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 집 마련을 해나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에 3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 네, 감사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내 집 마련 서울에 아파트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충분히 있으니까.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느꼈던 거랑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나누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을 얘기해주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 회사 때문에 올라온 거기는 한데 저도 이제 전세를 지금 살고는 있지만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눈이 떠지고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직구하는 게 되게
그냥 일반 월급만 받아서 뭐 어떻게 구해야겠다 이런 게 다 너무 막막해가지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채널을 요즘 들어 이제 본 건데 좀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저는 여유라기보다 좀 전세 같은 걸 좀 잘 구해서 사시면서 서울 와서 고생했지. 아, 네, 이게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부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서울에 살 때 정말 저처럼 뭐 200, 30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좀 눈높이도 낮추면서 사는 게 돈 모으는데 정말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눈 높여서 방 꼭 2개여야 되고 막 거실 하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보지 말고 지금 가장 좀 돈 벌기 좀 좋을 때니까 최대한 이때 좀 아낄 수 있는 거 잘 아껴서 좀 서울 생활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왜 이거 물어봤었냐면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43살의 너 나이를 보고 있잖아. 네. 그죠? 저요? 저 33살이요. 아니, 내가. 아, 저요? 네네. 정신 차려! 그러니까 43살의 너 나이를 보고 있고, 지금의 나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33살 때, 혹은 내가 20대 때, 내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근데 나도 그랬거든. 내가 대학교 처음 해가지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을 처음 벌어본 거지. 그거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 돈을 아끼거나 뭐 부모님 드리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는지 알아요? 어떤 거요? 나이키 운동화 사는 거였어요. 나이키 운동화요? 네. 아, 나이키 운동화 사시는 거예요? 네, 나이키 운동화 샀어. 첫 번째 아. 돈 번 걸로. 태어나서 처음 내가 돈 번 걸로. 아, 왜냐면은 네. 나이키 운동화를 한 번도 못 신어봐서.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아까 눈높이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죠? 네. 그 눈높이를 낮추는 거가 목적이 있으면 절대 비참하거나 속상한 일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얘기예요. 그죠? 네. 우리 저기 사연자분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사실 쉽지 않잖아. 주변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 댁에 살고 그럼 좋잖아요. 네네. 네,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되니까 좀 좌절하거나 힘들 수도 있거든,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나중에 내가 10년 뒤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 네. 친구들 중에 지방에서 유학 갔던 대학 동창들 있거든요. 근데 걔들 다 지금 서울에 자가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 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 나이 40이 넘으면 충분히 본인도 잘 될 수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네.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왜요? 아니,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요. 아,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래요. 오늘도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 또 다음에 봅시다. 네.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녕.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